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주말 사이 서울에서 방역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만 14곳. 사랑제일교회가 다시 예배를 시작했고 거리두기 단계에는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100명대 안팎의 확진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외식과 여행 쿠폰이 지급됐고 또 파격 세일에 들어간 대형마트는 지난 주말 그야말로 돛대기 시장이었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지금 모습은 이러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함께 낳고 있습니다. 11월 2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5단계로 세분화됐습니다. 수도권에서 일평균 100명을 웃돌면 1.5단계로 올라갑니다. 서울시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주차 대란 우려와 적은 공공임대 비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 마포구 농수산물시장 유통매장 임대차 계획이 종료된 가운데 마트 측이 명도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봉지업체의 많은 수가 사업자 등록을 취소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장기전을 대비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발표됐습니다.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겁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영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자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네, 기존 3단계였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1단계와 1.5단계, 2단계와 2.5단계, 3단계입니다. 일단 1단계는 생활 속 거리두기입니다. 1.5단계와 2단계는 지역 유행 단계로 분류됩니다. 유행 권역을 중심으로 단계를 격상하고 방역을 강화하는 겁니다. 반면 2.5단계와 3단계는 전국 유행 단계입니다. 단계별 전환 기준은요. 수도권은 100명 미만, 타 권역은 30명 미만이면 1단계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100명 이상, 타 권역은 30명 이상이 되면 1.5단계로 격상됩니다. 타 권역에서 강원과 제주의 전환 기준은 10명 미만입니다. 만일 1.5단계 기준으로 2배 이상 증가하거나 2개 이상 권역의 유행이 지속 또는 전국에서 300명이 초과하는 경우 중 하나가 충족되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2.5단계는 전국 400에서 500명 이상, 3단계는 전국 800에서 1000명 이상입니다. 단계별 방역 조치는 발표됐는데요. 클럽이나 헌팅포차와 같은 유흥시설 5종은 2단계부터 집합이 금지됩니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과 체육시설, 노래 연습장 등은 2.5단계부터입니다. 결혼식장과 영화관, PC방, 그리고 학원 등은 3단계부터 집합 금지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네, 오늘 1일 발생이 10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말 검사량이 적은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수치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6,732명입니다. 어제보다 97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68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5명 더 늘어난 6,081명입니다. 사망자 수는 지금까지 78명입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6일 만에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 서울의 확진자 현황은 어제 새벽 0시 기준입니다. 개별 선발이나 주사 중인 사례를 의미하는 기타가 4,04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 경로 확인 중이 1,028건 등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추진 중인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사업. 현재 노원구에는 모두 5곳에서 사업이 논의 중입니다. 이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배만 불리고 주차 대란만 불러온다는 주장입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노원구에선 이미 공사 중인 태릉 입구역을 포함해 역세권 청년 임대주택 사업이 모두 5곳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계획도 확정된다면 대략 3,000세대가 넘게 들어설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비율이 너무 적은 데다 민간 임대의 경우 주변 시세와 별반 차이가 없는 임대료를 내야 합니다. 청년에게 쾌적한 주택은 공급될지 몰라도
현실은 임대보증금과 월세를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겠다는 약속과는 전혀 다릅니다. 주차 문제도 존재합니다. 청년 주택 입주 조건엔 차량을 소유하지 않거나 운행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을 빌미로 주택 건축 시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10년 뒤면 공공임대가 민간 분양으로 전환되는데 결국 부족한 주차장이 문제가 될 거라는 겁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강제적으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차를 못하게 하고 그러면 주차 문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근데 10년 후에는 그때는 이제 나 건물 다 지은 거 다 지었으니까 모르겠다. 당장 10년 내에 주차 문제를 감추겠다라는 것밖에 생각이 안 드는 거죠. 완공된 일부 지역에서는 청년들이 찾지 않는 청년 주택으로 유명무실해진 상황. 결국 주민들 사이에선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지난 3월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이 농수산물 시장 내 유통 매장에 대해 임대차 계약 종료, 즉 매장 명도를 통지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난 29일이 계약 만료일이었는데 마트 측은 부당한 처사라며 명도에 응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단 측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결국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동훈 기자입니다. 마포 농수산물 시장 내에서 약 18년간 운영 중인 D마트. 올해 3월 임대인인 시설관리공단이 임대차 계약 종료와 매장 명도를 마트 측에 통지했고 계약 기간에 따른 임대차 만료일은 지난 29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트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지난 26일 공단을 상대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 관한 갱신 요구권이 묵살된 동시에 한 차례도 협의 없이 통보된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는 판단에 섭니다. 전혀 대화 없이 최고장이 날아오고 새로운 주인이 와서 우리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일 큰 문제는 우리 종업원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근데 그런 문제들도 지금 정확히 답변이 없습니다. 지금. 공단 측은 계약 종료와 명도 등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지난 23일 열린 구의회 구정질문에서도 같은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그러한 사실도 인정하셔서 계약갱신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를 역행하고 있는 일방적 계약갱신 통보의 사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18년 동안 독점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비판도 많았고 그에 따라 매너리즘에 젖어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고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와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법에 따라서 한편 공단 측은 9월 말 새로운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태. 마트 측이 요구하는 고용 승계 문제에 대해선 새로운 임차인에게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용 승계 부분을 확정할 수는 없고요. 또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단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입점자에게 최대한 고용 승계가 될 수 있도록 권고하고 한편 같은 날 공단은 D마트 측에 새로운 임차인이 영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등의 명도 계획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서를 보냈습니다. 또 명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공단과 마트 측의 공방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광진구 제조업체 중 절반 이상이 봉제업체일 정도로 중곡동과 자양동 일대에 밀집해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감이 줄면서 많은 봉제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나 지자체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전해드립니다. 광진구 자양동의 한 봉제업체. 상가 지하에 자리한 조그만 작업장에서 부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일감이 줄면서 한 달에 한 번 작업장을 열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매출이 거의 없다 보니 세금마저 부담스러워 사업자 등록까지 취소한 상태. 문제는 사업자 미등록 업체다 보니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일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공장이다 보니까 이 매출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사업등록을 냈다가 다시 없이 하는 사람이 거의 좀 많죠.
네, 놀면서도 못 받으세요, 제대로. 왜냐면 사업자 등록이 없으니까. 또 다른 봉제업체, 이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한때 직원까지 두고 사업체를 운영했지만 최근에는 문을 닫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이곳 역시 사업자 미등록 업체로 재난지원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정도 있습니다. 하청업체로부터 일감을 받을 때 세금 신고가 필요 없는 미등록 봉제업체를 선호한다는 것. 일감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내가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주려고 그래요. 왜 어떤 이유? 근데 세금 문제 때문에 그렇죠. 이런 데다가 조금씩만 나눠서 주려고 하는 거지. 광진구의회 장길천 의원은 미등록 영세 봉제업체가 상당수라며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합니다. 대부분의 봉제업체가 환기가 되지 않는 지하에 작업장을 두고 있어 근무 환경이 열악한 상태. 광진구가 작업 환경 개선 비더 지원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는 이마저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적인 차원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활성화시키고 거기까지 가는 시간 동안 이분들이 계속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까 미등록 사업자를 하더라도 그 현실 조사를 다 해서 충분히 적어도 그 열악한 환경 개선은 좀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전수조사 방법도 제한됐습니다. 봉제업체가 원단 자투리를 배출하기 위해서 별도의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만큼 청소 용역업체를 통한 배출 조사를 통해 미등록 사업체 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티커를 발부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를 할 때 그 대장이 있거든요. 대장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자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뭐냐면 청소 용역업체가 4개입니다. 그 4개 업체를 통해 가지고 그 원단이 나오는 그 업체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하면은. 한편 2018년 10월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광진군의 봉제업체는 1,026개, 종사자는 5,000명 정도로 집계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용입니다. 제243회 중랑구의회 임시회가 지난달 30일 개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열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를 비롯해 중랑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안과 서울주택도시공사 이전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20여 건의 안건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특히 본회의 마지막 날인 6일에는 묵동 등에 들어서는 청년주택과 관련해 반대 결의안 채택이 표결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중구는 오래된 도시에 숨을 불어넣고 침체된 도심 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을 접목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누구나 미술 작품을 접하고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을지 아트페어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혁배 기자입니다. 미술 작가들의 오프라인 마켓이 열렸습니다. 사물을 세밀하게 표현한 작품부터 풍경, 자화상까지 소재도 주제도 다양한 미술품들이 무료로 전시됩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을 사진 찍어 보여주면 크기에 상관없이 현장에서 무조건 10만 원에 살 수도 있습니다. 좀 안 좋게 보거나 좀 어색하거나 재밌다, 신선하다 이렇게 다양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점을 만드는 그런 하나의 중간 다리 같은 역할? 국내에선 다소 생소한 미술작품 구매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을지 아트페어. 지난해 첫 선을 보인 데 이어 두 번째 열린 전시회에는 370명의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성장 가능성을 보이는 작가 5명에게는 상금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역 예술의 창작과 전시, 유통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을지로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의 예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시도입니다. 작품의 배경이나 정보 없이 자기 취향을 반영해서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는 예술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므로써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쉽게 그리고 자기의 취향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행사 첫 해 출품작의 82%인 106점이 판매되면서 주목을 받은 을지 아트페어. 중구청과 중구문화재단은 공간 지원과 더불어 지역 예술가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에 반려동물을 위한 문화센터가 마련됐습니다.
멍멍과 글자가 비슷해 강아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신조어 댕댕을 활용해 댕댕하우스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올바른 반려문화 정착과 동물복지의 거점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갖은 영양이 골고루 섞인 재료를 이용해 군침 도는 간식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이 아닌 반려동물을 위한 간식. 서툰 솜씨지만 가족 같은 반려동물을 위해 손길이 바빠집니다. 저희가 지금 얘가 7개월밖에 안 되고 초보견주여가지고 모르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았어요. 근데 저희 가까운 곳에 이런 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노원구가 반려동물 문화센터 댕댕하우스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본격적인 동물복지 실천을 위한 지역 거점 시설입니다. 동물 카페, 셀프 드라이룸 등 편의시설도 마련됐고 실생활에 필요한 반려문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아울러 지역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을 위한 임시보호센터도 들어섰습니다. 노원구에서 발생한 유기견 친구들이 저희 센터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호를 하고 새로운 가족들을 찾아서 입양 보내줍니다. 안전한 반려문화를 위해 동물 등록 지원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2개월 이상의 반려견은 등록 대상. 유실과 유기를 예방하기 위해선 고유 번호가 부여된 내장형 칩 시술이 효과적입니다. 평균 5에서 7만 원가량의 시술 비용을 1만 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반려견은 5만 7천 도 정도고 반려고양이는 18,000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굉장히 지금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 등록 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 천만 시대, 노원구는 반려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만큼 올바른 반려문화를 조성하는 데 집중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다 혹은 영업을 하다가 급작스럽게 자녀가 아프다는 전화를 받아본 경험, 맞벌이 부부라면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돌봄센터가 노원구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승준 기자입니다. 아이가 아프다는 전화와 동시에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칩니다. 회사에 양해를 구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친정이랑 시댁이 멀기 때문에 어디 도움 요청할 곳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너무 답답하고 중간에 이렇게 일을 냅두고 나갈 수가 없으니까 정말 그럴 때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노원구에서 이 모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맞벌이나 저소득 가정에서 필요로 했던 기능을 한 건물에 갖췄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3층에 위치한 아픈 아이 돌봄센터. 아이가 아파도 맡길 곳을 찾기 어려운 보호자를 대신해 간호사와 돌봄사가 상주하며 아이들을 돌봅니다. 이렇게 6개의 병상을 갖춰 아픈 아이들이 이곳에 머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또 센터에서 직접 아이를 데리고 병원 혹은 약국에 가거나 상황에 따라 집에도 데려다 줍니다. 이 밖에 결시가동까지 이용 가능한 아동식당과 방과 후 돌봄실, 독서실 등이 마련됐습니다. 아픈 아이 돌봄센터가 굉장히 전국 최초로 들어서는 시설입니다. 이 아이 돌봄센터야말로 우리 노원구의 아동복지 정책의 철학을 반영하는 종합적인 그런 결정판, 그런 센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노원 아이돌봄센터는 학기 중에는 방과 후부터 오후 8시까지, 방학 기간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현재 서울의 모든 자치구가 서울형 혁신교육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마다 지역 특색을 살린 혁신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로구는 조희연 교육감을 초청해 혁신교육에 대한 강연을 열고 전담팀도 꾸려 종로만의 혁신교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주협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종로를 찾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종로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 위원들과 마을 교사 등을 대상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강의를 펼쳤습니다. 강북에도 좀 인류학교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고 외고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가 이렇게 쭉 서열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열화를 없애자는 모토로 서울형 혁신교육이란 마을과 학교가 어우러지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종로구는 지난 2015년부터 사업에 참여하면서 마을과 학교, 자치구와 교육청이 협력하는 운영 체계를 만들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주체로 참여하는 마을 분과, 학부모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학부모 분과 등 6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분야별 사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종로혁신교육지원센터를 신설해 종로형 혁신교육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제 종로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적인 마을의 어떤 특색들을 좀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자원들을 많이 찾아서 아이들에게 이제 제공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종로혁신교육지원센터는 오는 11월 2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주협입니다. 성동구 대현산 공원과 중구 대현산 배수지 공원에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모노레일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가파른 지형으로 보행이 힘들었던 서울 시내 7곳에 모노레일과 엘리베이터 등 이동 편의 시설을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대역 인근 급경사길에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로인 일명 푸니쿨라가 생겨 보행약자의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약수역 인근과 중구 금호터널 옆에 있는 수직형 엘리베이터가 들어섭니다. 서울시는 내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악기 연습실과 사우나 등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곳에서의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피치 못하게 마스크를 내려야 할 때가 종종 있는데 개개인 스스로 조심하는 게 최선의 방역입니다. 이번 주 중까지는 갈수록 추워집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